제가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 제가 서동수 선생님 이 논문에 대한 토론을 맡아야 될지라는 게 약간은 제가 좀 약간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지금 페이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동수 선생님은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아동문학에, 북한 아동문학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하시고 또 그렇게 깊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거의 문외한 그런 수준이라서 또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북한 혹은 북한 아동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문학 연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작품이 어떻게 작품이 됐는지라는 걸 규명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서동수 선생님 논문 쓰신 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와 닿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전제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때까지 북한에 대해서 아니면 북한 아동문학 혹은 문학에 대해서 이제 편견이나 왜곡되게 바라봤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달리 보면서 이제 전개해 나갔던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감히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몇 가지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의문 들었던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보충 설명 듣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과학 환상 문학과 네, 동화적 상상력에 대한 정의 혹은 선생님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잠시 듣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제 전체적으로 북한의 과학 환상 문학을 이제 중심으로 전개된 글인데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북한의 과학 환상 문학이다라는 정의 혹은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약간은 이제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 뭐 북한 아동문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동문학에 대한 어떤 장르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명료하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 글에서 전개한 것이 전체적으로 과학 환상 문학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한편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과학이라는 소재를 빌려서 쓴 일종의 동화적 상상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도 약간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르에 대한 이제 보편적인 기준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르를 어떻게 취급하고 무엇을 세분화해서 정의할 것인지라는 거는 연구자의 몫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과학 환상 문학과 동화적 상상력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보충 설명을 이제 드리는 방향으로 이제 첫 번째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북한의 경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발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다 하시면서 이제 지침서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저는 또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뭐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근데 왜 여기서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문학 혹은 아동문학의 변화를 이제 기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개가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서 지금 과학 환상 문학 창작을 주요한 과업으로 여겼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이제 현실의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이제 지금의 어떤 이제 나름의 이제 그 이제 동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거는 김정은 시대의 사회주의 체제의 또 다른 어떤 변화와도 연결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령 이제 또 특히 본문에서 보면 이제 뭐 김정은 시대의 특이점은 현실과 텍스트가 서로 중첩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그리고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이며 그 계획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런 서술들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체제 변화와도 약간은 상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지금 여기에서 아동 문학 혹은 문학의 어떤 변화를 기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두 번째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서동 선생님 뭐 논문 봤을 때 이번에 굉장히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다른 문화들을 이제 다른 나라 다른 문화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은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전의 생각과는 좀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세 번째 보시면은 지금 북한의 아동 문학이 정책이나 체제 사상과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지라는 이런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 환상 작품도 추상적인 세계에 대한 기발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 발붙인 근거 있는 환상이다라는 이런 대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국가와 당을 중심으로 하던 북한이 지금 여기에서는 주체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부분들로 해석이 가능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의 북한 아동 문학이 국가, 당, 정책 혹은 사상의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뭐 거리, 뭐 이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지라는 그런 경향 정도를 알고 싶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선생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과학 환상 문학 혹은 아니면 그 외의 아동 문학과 관련했을 때 이전과는 좀 더 다른 이런 부분들이 보였는지라는 것 알고 계신다면은 잠시 이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말씀드릴 때 시작했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 이제 되게 많이 공부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은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이제 굉장히 명료하게 풀어나가셔가지고 제가 뭘 얘기를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에 북한 아동 문학에 대해서 일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고 또 이제 이게 사실은 어느 시대나 국가든 간에 그곳만의 어떤 나름의 체제와 사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본다면 이 논문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왔고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이제 우리 기성세대보다는 앞으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주역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게 되게 의미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또 말씀해 주고 싶은 것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얘기하면 되나요? 이제 얘기하면 되나요? 네네네. 예. 장영민 선생님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이 세 가지가 사실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제가 질문지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요. 네네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동화적 환상 첫 번째 질문 동화적 환상하고 과학 환상 문화 요거에 대한 정의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과학 환상 문학은 아동 문학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에요. 특히 80년 이후로는 이제 과학 환상 문학은 이제 청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까지 이렇게 확장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먼저 과학 환상 문학도 그 안에 이제 좀 세분화가 되는데요. 상상력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과학 환상 소설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과학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능 소설이 있는데 과학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과학을 소개하는 그런 소설이고요. 지능 소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아이들의 지능을 이제 아주 일반 상식, 과학과 관련된 일반 상식, 예를 들어서 뭐 무지개가 왜 발생하지? 뭐 그런 차원, 정말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건데 동화적 상상력하고 과학적 환상 문학의 상상력은 분명히 다르죠. 예, 제가 선생님 질문을 보고 좀 얼른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화적 환상은 현실 생활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염원이나 소원, 욕망 등을 창작가의 상상력을 빌어서 어린이의 심리 정서적 특성에 맞게 그려낸 비실제적인 형상세계고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이른바 현실 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가공된 형상세계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과학적 상상력과 이 동화적 상상의 가장 큰 차이는 어찌 보면 이 과학적 상상력도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이른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돼서
작품을 풀어나가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이제 과학문학과, 환상문학과, 동화가 나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작품 하나 소개해드리면 60년도 1월에 김도빈이 바닷속의 장수풀이라는 걸 작품을 쓰는데 60년대만 해도 과학적 환상문학과 또 동화가 이렇게 미분화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분화 상태여서 구별이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과학 환상 동화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용궁에 들어간다든지 용궁이 나오고 물고기하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물속에 바닷속에 있는데 목욕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동화적 상상력과 이 과학적 환상, 과학적 상상력의 차이는 과학적 상상력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이제 근거 있는 과학적 상상력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아까 보면 이제 물론 아동문학이라고 하기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과학 환상문학이 김정은 시대에서 이렇게 변한 이유는 제가 논문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문학은 당국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어떤 그런 장치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계속 그 어떤 그때그때 요구마다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김정일 시대 같은 경우 2000년부터 김정일 수령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작품들 보면은 아주 특이한 또 하나의 현상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른바 기성세대, 혁명세대, 선대라고 부르는 자들이 대거 등장을 해요. 거의 모든 작품이에요. 근데 그 선대, 이른바 기성세대는 사실 그 1980년, 60년 후반 80년부터는 거의 이제 조력자 이상으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신세대가 주인공이 돼서 모든 사건들을 펼쳐가는데 그런 것이 갑자기 2000년 들어서 그 기성세대, 이른바 선대가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의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김일성이 사망하고 이른바 대기근의 시대가 오고 그럼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그 불신이 강해지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이런 공백들을 메울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 혁명세대라든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을 다시 불신을 제거하고 믿음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런 기성세대의 목소리를 작품 속에다 대거 집어넣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 변화를 기한 연유는 뭐 하나로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세 번째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국가 당 정책 이데올로기 내포되지 않았나 김정은 체제의 작품 속에서 그런 게 내포된 거 있지 않나 이 질문 맞나요? 네네네. 예. 하나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과학 환상문학이 보이는 그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청년이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과학 환상문학을 보면은 아동도 주인공이고 청년도 주인공을 했는데 그 김정은이 2011년부터 그 2017년까지인가 16년까지인가요? 이른바 수령으로서 이제 완전히 안착이 되는 그 기간에 나온 작품들을 보면 그러니까 청년 김정은을 수령 김정은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의 차원에서 청년 주인공들을 잔뜩 등장을 시키고 그 주인공들이 기성세대의 그런 보수적인 사고를 물리치고 이른바 하나의 메시아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작품들이 거의 동일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작품들이 쭉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그런 작품들을 보이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